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의 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한국 선수 최초로 달성한 것에 이어 오현규 선수 역시 데뷔 시즌에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셀틱의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셀틱도 나폴리처럼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다가 조기 우승을 확정했는데요. 오현규 선수가 이 조기 우승을 확정한 경기 쐐기골을 터뜨렸고 또 이 골이 세계적인 공격수, 최근 괴물로 불리고 있는 엘링 홀란 선수를 빙의한 것 같은 골이라는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현규 선수의 활약 어땠는지 또 현지 평가는 어떤지 오현규 선수 최신 상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틱이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는 K리그처럼 정규리그 진행 이후 상하위 스플릿을 나눠서 후반기 리그 일정을 진행하는데 이 후반기 리그 일정 초반에 셀틱이 라이벌 팀인 레인저스를 크게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고 하츠와의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로 치러졌는데 오현규 선수가 시즌 4호 골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현재 순위표를 살펴보면 셀틱이 정규리그 및 스플릿 라운드를 포함해서 총 34경기 31승 2무 1패라는 엄청난 성적, 승점 95점을 달성하면서 2위 레인저스와의 승점 차이를 17점으로 벌렸어요. 남은 경기 결과 모두 지고 레인저스가 다 이기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 진출까지 확정을 하면서 오현규 선수가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도 밟게 됐습니다. 이번 우승 여러모로 의미가 크고 스코틀랜드 셀틱 팬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무엇보다 레인저스가 스티븐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하면서 통산 55회 우승을 이뤘었는데 이때가 2020-2021 시즌이었고 셀틱이 꺾이고 있었거든요. 그런 셀틱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된 이후 완전히 부활을 시켰고 그 과정 속에 일본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고 이번 시즌에는 한국 선수인 오형규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2연속 우승을 통해서 셀틱이 통산 53회 우승을 차지했어요. 즉 레인저스와의 차이를 이제 2회 차이로 좁히기도 했고 또 향후 현재 기세를 보자면 레인저스와 또 우승 횟수 동률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우승을 좀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승은 한국 선수들의 유럽리그 도전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우선 황희찬 선수가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홀란 선수와 함께 뛸 때죠. 또 일본 선수인 미나미노와 또 맹활약을 펼치면서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유럽리그 정복이 이어지고 있고 이 대열에 맞춰서 오현규 선수도 올 시즌에 새롭게 또 한국 선수의 유럽리그 우승 대열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사실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진출해서 활약한 것 자체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차붐, 레전드 차범근 선수가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맹활약을 할 때도 유럽 대항전 우승은 했지만 리그 우승을 이루지는 못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박지성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통해서 유럽 5대 리그를 이제 처음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뤘는데 그 전에는 이영표 선수와 함께 거스 히딩크 감독과 함께 PSV 에인초벤에서 네덜란드 리그 우승을 이뤘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성용 선수와 차두리 선수가 셀틱에서 오형규 선수의 선배로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뤘었고 또 설기현 선수는 벨기에 최고 명문인 안덜레흐트에서 벨기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었죠. 로열 안트워프를 거쳐서 벨기에 리그에서 본인이 최고의 실력을 입증하고 나서 최고의 팀에 가서 이뤘던 성과고요. 또 박주호 선수는 J리그를 거쳐서 스위스의 명문 구단인 바젤로 이적한 이후 스위스 리그 우승을 이뤘었고 또 김동진 선수가 제니트 러시아의 명문팀이 한참 잘 나갈 때 입단을 해서 러시아 리그 우승을 경험을 했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작은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에 이제 이름을 걸치긴 했지만 거의 출전 시간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커리어에 놓긴 살짝 좀 애매한 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르티잔에서 세르비아 리그에서 김치우 선수가 과거 리그 우승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역시 그때 유럽에 갔을 때도 조금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우승이라면 역시 뭐 맨유에서의 박지성 선수, PSV에서 박지성 이영표 선수, 벨기에 리그를 점령한 설기현 선수, 스위스의 박주호 선수, 그리고 이제 셀틱의 기성용 차두리, 러시아의 김동진, 그리고 최근에는 황희찬, 김민재, 이제 오형규 선수까지. 물론 오형규 선수도 올 시즌에 선발 주전 선수로 뛴 것은 아니지만 꽤 의미 있는 경기들마다 활약을 했고 이제 막 합류해서 반 시즌만 뛰고도 팀에 잘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무엇보다 우승 확정 경기에서 골을 넣었잖아요.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2022-2023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34라운드 하츠 원정이었는데 이 하츠
하츠도 스코틀랜드에서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일단 상위 스플릿에 들어온 팀이고요. 이 팀과의 경기에서 오현규 선수가 후반전 출전해서 쐐기골을 넣었고 후스코어드 평점 기준에서는 평점 6.9점을 받았어요. 교체 출전 선수들 중에서 최고 평점이고 선발 출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후루아시가 7.1점이었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오현규 선수의 임팩트가 강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현규 선수는 70분의 교체 출전이 돼서 20분을 뛰었는데 10분 만에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높은 득점 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골이 본인의 16번째 셀틱 선수로서의 공식 경기 출전 만에 4번째 골이었고 굉장히 이제 출전 대비 득점 비율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득점 장면 외에도 오현규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교체 출전하고 77분쯤에 중앙 공격수로 출전을 했잖아요. 마에다가 측면 밑으로 내려가서 공 전개해줬을 때 이 패스를 수비가 달라붙을 때 바로 논스톱 로빙 패스로 오른쪽 전방으로 연결하면서 아론 무이에게 연결해줬고 또 이 연결 이후에 빠르게 문전으로 진입해서 포스트 플레이까지 해주는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 마치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가 하는 9번과 10번 역할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물론 내려가서 스루 패스를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나 전술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교체 출전할 때마다 라인 사이를 오가면서 좀 풀어주고 압박을 끌어다 주고 패스를 연결해주고 측면까지 벌려주고 이런 폭넓은 활동력을 통해서 오현규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문전에서 스코틀랜드의 거친 수비수들을 상대로 힘싸움에서도 이겨내고 이날 경기도 상대의 파울성 플레이 때문에 넘어졌지 문전에서 2명의 선수를 상대로 공을 지켜낸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활발한 플레이 속에서 80분에 말씀드린 추가골이 나왔는데 에런 무이가 왼쪽 측면에 파고들면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배후에서 수비를 따돌리면서 빠르게 침투하면서 바로 이제 논스톱 슈팅으로 건드리면서 약간 하프발리 슈팅으로 연결해서 논스톱 슈팅을 정확하게 꽂아 나왔는데 이 장면이 얼마 전에 그 맨시티의 홀란 선수가 넣었던 장면을 너무 연상케 했던 그런 골이었어요. 게다가 홀란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했고 즉 크로스 패스나 롱 패스를 바로 그냥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근데 갖다 댈 때 굉장히 강력하고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 골을 넣는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오현규 선수가 K리그의 수원 삼성에서 뛸 때 얻었던 별명이 K홀란이었어요. 본인도 이제 포지션도 같고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기 때문에 홀란 선수를 롤모델로 여기고 많이 경기도 보면서 플레이를 참고한다고 했는데요. 본인이 사실은 수원 삼성의 유스 출신으로서 고등학생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했고 빠르게 팀의 에이스로 우뚝 설 때 아기 장군이라는 좀 귀여운 별명이 있었지만 괴물 공격수가 좋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홀란한테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홀란과 좀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당돌하게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홀란 선수가 맨시티에 가서 활약했던 플레이들을 또 전반기 올 시즌 전반기에 아직 수원에 있을 때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수원 삼성이 1부 리그 잔류를 끌어낸 이후 셀틱으로 전격 이적을 했죠. 그러면서 나도 더 크게 성장해서 홀란처럼 좋은 나라를 펼치고 싶다. 유럽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럽에 나가게 됐고 나가서 이렇게 홀란 선수를 연상케 하는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홀란 선수가 넣었던 이 비슷한 장면이 최근에는 바로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였는데 이때는 크로스 패스가 아니라 크로스에 이은 헤더 패스를 바로 밀어넣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 슈팅 기술들 홀란 선수를 보면서 오현규 선수가 분명히 배웠고 장착했고 본인의 장점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하츠전의 득점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현규 선수 교체 출전해서 글래스고 라이브, 글래스고 월드 등 스코틀랜드 현지, 글래스고 지역 매체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글래스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교체 출전 선수 중에 최고 평점이자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위권인 6점을 보여했어요. 이 글래스고 매체들이 평점을 좀 후하게 주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스위트 원 히트 피니시라고 정말 달콤한 한 방의 슈팅 마무리로 일을 해냈다. 경기에 미션을 완수했다. 조기 우승 확정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끌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골이 아니었다면 경기 막판까지 1대0의 아슬아슬한 리드가 될 수가 있었고 하츠가 한 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셀틱이 고전하던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에 승리의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 그도 행복해 보였다라는 평가가 따랐고요. 그래스고 월드 같은 경우도 교체로 들어와서 후루아시 켜고 대신 뛰면서 2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골을 추가하면서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또 스코틀랜드 지역 매체인 67 헤일 같은 경우에는 오현규 선수가 이제 후반전 슬그머니 틈을 파고들어 득점을 했다라고 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 왔기 때문에 기회를 얻는 게 쉽지 않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주전 공격수인 후루아시가 너무나 엄청난 폼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벤치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처럼 오현규는 교체 자원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오현규 선수의 기록적인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프릴 라운드 이전에 정규리그만 10경기를 뛰었는데 그중에 한 경기만 선발 출전했음에도 2골을 넣었어요. 즉 출전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139분당 한 골이니까 2경기당 한 골 이상의 그런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죠. 또 FA컵에서도 세인트 미렌과의 경기에서 셀틱 데뷔골을 일찌감치 넣었었죠. 또 이번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에 스플릿 라운드까지 득점을 하면서 총 4골을 넣은 것은 현재까지 출전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89분당 한 골입니다. 즉 오영규 선수가 선발 선수로 뛴다면 경기당 한 골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득점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 우승 커리어도 오영규 선수가 빠르게 쌓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리그컵 우승을 이미 차지한 데다가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까지 차지했고 현재 셀틱이 스코틀랜드 FA컵 준결승에서도 최대 라이벌인 레인저스를 탈락시키면서 결승에 올라가 있거든요. 올 시즌 마지막 일정이 한국 시간 6월 4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하는 인버네스와의 스코틀랜드 FA컵 결승전이니까 이 경기 객관적인 전력에서 셀틱이 충분히 이길 수가 있고 우승을 한다면 국내 대회 트래블이 가능한 전관왕이 가능한 셀틱 입단 첫 시즌 반년 만에 3개의 우승 커리어를 추가할 수 있는 대단한 오영규 선수의 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셀틱 경기장을 방문해서 오영규 선수도 만나고 또 덕담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현지에서 오영규 선수의 상태도 체크를 했는데요. 당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스코틀랜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영규 선수가 매우 특별한 재능을 갖춘 선수다라고 극찬을 했었어요. 특히 셀틱 같은 팀에서 뛰는 것은 어린 선수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고 벤치 자원으로 뛰고 있지만 몇 분을 뛰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기대를 했고요. 오영규 선수처럼 많은 한국 젊은 선수들에게 유럽 진출을 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영규 선수 클린스만 감독이 또 현역 시절에 대스트라이커 출신이잖아요. 여러 장점들을 또 직접 배울 수가 있고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 매우 특별한 재능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영규 선수가 아직 대표팀에서 데뷔골을 넣지는 못했어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소집이 됐었죠. 그때 이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 이때는 뭐 국내파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18분을 뛰면서도 꽤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또 월드컵의 예비 엔트리 멤버로 가서 함께 경험하고 온 이후 클린스만호의 첫 소집이었던 3월 A매치 때 콜롬비아전 30분 우루과이전 20분을 교체 출전해서 뛰었는데 오히려 선발 출전했던 뭐 조규성 선수라든지 황의조 선수보다도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큰 그 기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루과이와의 경기에는 교체 출전해서 80분에 이제 문전에서 본인이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서 4명 사이에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장면도 있었고 팽팽하던 2대2의 무승부가 됐는데 이때 결승골을 오영규 선수가 넣을 수도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옵사이드에 살짝 걸리긴 했지만 사실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빠져들어갔던 라인 깨는 움직임도 좋았고 수비를 등지고 바로 터닝 슈팅을 때려 넣은 그 패턴과 타이밍도 좋았고 이 슈팅도 정확하게 꽂혔는데 무산이 됐었잖아요. 오영규 선수의 능력과 이제 가능성과 기술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직 이제 골이 나오진 않았다. 오영규 선수가 아마도 6월에 있을 클린스만호 2기 평가전에는 소집이 또 돼서 데뷔골을 올릴 것 같은데 6월 16일 금요일 페루전, 6월 20일 화요일 엘살바도르전에서 오영규 선수가 셀틱에서 자원 시즌 마치고 돌아와서 멋진 또 A매치 데뷔골을 넣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또 오영규 선수가 6월달 일정 외에 7월에도 또 한국에 와서 다시 경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셀틱의 동료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일본 투어에 이어서 한국 투어를 또 셀틱이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한국에서 7월 26일 수요일 저녁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오영규 선수의 친정팀 안방에서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과 맞대결이 이미 확정이 됐어요. 7시 30분에 이제 킥오프할 예정인데 오영규 선수가 셀틱에서 멋지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또 스코틀랜드 FA컵 결승전에 출전을 해서 또 남은 시즌에도 더 많은 골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 와서 대표팀 경기 또 투어 경기까지도 한국 팬들에게 멋지게 좀 선보일 수 있는 기회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과 현지 반응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